이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전해드릴 소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정말 며칠 전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진짜요? 네, 2024년 1라운드 청취율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오. 4.9%를 기록하면서 오. 지난번 청취율에 비해서 더블 스코어 넘게 예. 네, 청취율을 기록했습니다. 아니요. 저희 이제 도와주시는 패널분들 덕분이고요. 또 사랑해주시는 청취자분들 덕분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 저번에 그분 누구지? 사회자 했던 분? 그거 저번에 이선영 의원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분이요? 여기 다른 분도 진행했던 적 있었나요? 기억이 안 나요. 이름이 잘 기억이 안 생각이 안 나네. 나네요. 그래서 이제 전체 스코어가 주말 전체 음악 방송 다 포함해서 9위, 10위권 안에 들었고요. 와. 네, 앞으로도 많은 축하드립니다. 제가 사랑을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에 나오고 있었네요. 네. 아유, 영광이죠. 그럼요. 네, 자주 영광입니다. 놀러오세요. 네. 가정이 벅찹니다. 자,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는데요. 본격적인 정치 토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KBS에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영상 혹시 보셨어요? 변진섭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이 노래를 함께 부르는 대통령의 모습 봤어요. 보셨어요? 아우 뭐 하면서 봤는데. 아 하면서 보셨다고요? 보면서 막 이제 좀 화끈화끈 거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동의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사랑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보수 참칭 패널이라고 맨날 혼나고 공격받고 선방이 방심해서 계속 지적당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무한한 사랑을 저에게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 노래대로 사랑의 매. 에? 내는 빼고. 폭력은 안 됩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노래나 이런 것들은 뭐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다 보고 나서 옆에서 제 딸이랑 보고 있었는데 딸이 아빠 대통령님 그 솔로 파트부터 다시 한번 보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기도 했습니다. 따님이 대통령 팬 그렇지는 않은데 예상외로 음정이 정확해서 놀랐다면서 봤는데 노래를 잘하셔서 노래하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근데 미국 그렇다고 가셔도 하더라도 그렇고. 저는 대통령실의 총체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영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떤 문제요? 대충격이었는데요. 시작하던 부분에서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대통령이 한가운데 서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영상이 시작되는데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부분은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라고 할 때 대통령실 직원분이 대통령을 가리키면서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라고 말을 해요.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통령님 힘드시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위로한다고 영상을 한다고 해놓고 영상 자체는 대통령을 위로하는 거였어요. 그건 연출이 된 장면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 직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직원은 정해진 파트에 시키는 대로 움직였을 텐데 이걸 기획하고 만든 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그대 어깨 위에 놓인 짐이 너무 힘에 겨워서 막 이거 위로를 하는 거를 듣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이 이렇구나. 대통령님 너무 힘드시죠? 저희가 사랑이 필요하죠.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황인가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그래서 정말 화가 났었습니다. 김 소장님의 이제 생각을 들어봤고요. 노래가 김준우 그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 변진섭 2집 네. 테이프 A면 마지막 곡 아닙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제 건전가요가 한 곡씩 들어가던 시절이어서 변진섭 1집만 해도 과수원길이 들어가 있어요. 변진섭 씨가 부르는 이제 너무 옛날 얘기예요. 아니 옛날 노래를 부른 건 제가 아니잖아요. 이선영 앵커님 제가 잘 반윤입니까? 모르겠어가지고. 아니 아닙니다. 네. 아유. 그 핑크색 테이프 있어요. 100만 장 넘게 팔린 변진섭 2집이 이제 변진섭 씨의 그 최고 어떤 전성기 때잖아요. 이 음반이.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은 그 당시 세대는 정말 다 알고 있는 그러니까 건전가요 대신에 이런 고퀄리티의 곡을 넣었어요. 그래서 하광훈 작사, 박주현 작사, 하광훈 작곡 최고의 그 명곡인데 참 근데 이제 91, 2년 노래잖아요. 근데 이제 연출도 91, 2년 연출이어가지고 제가 그게 좀 약간 조금 더 멋지게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전반적으로 근데 그 영상에서는 대통령이 좀 말라 보이더라고요. 그게 좀 이렇게 수척해진 그래서 저것도 그러면 지금 김 소장님 얘기 들으니까 저것도 약간 기획인가 싶은데 여하튼 많이 힘드시구나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고 김건희 여사 같이 안 나온 건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당연히 안 나올 거였다. 그건 누가 해도 누가 연출해도 그건 연출이 윤석열 대통령이어도 배우자는 안 나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어쨌든
어떻게든 이번에 KBS 신년 대담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다 같이 묶어가지고 설 연휴 밥상에서 어떤 보수 결집이나 보수를 향한 동정표를 희구하는 그런 기획으로 저는 좀 보여졌습니다. 김재섭 전 위원장 보시기에 그게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신년 대담의 내용을 가지고 뭐 비판하는 거야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뭐 노래 자체가 뭐 아까 전에 김성애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어깨에 얹고 이건 이제 김성애 소장님의 해석인 지나친 거고 해석이다. 예. 사실 이제 사람이 미우면 뭐든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거 자체에 대해서 뭐 형식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진 않고 오히려 이따가 말씀드릴 신년 대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저는 드릴 말씀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신년 대담 얘기로 넘어가죠. 지난 수요일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KBS와의 신년 대담 녹화 방송이었고요. 나오고 나서 이제 언론에서 주로 뽑은 키워드들이 있어요. 뭐 매정하지 못했던 게 아쉽다. 그리고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사과나 유감 표명이 없었다는 정도로 언론들은 대체적으로 요약을 했거든요. 총평부터 듣고 갈까요? 장 소장님? 왜 하셨을까? 대담을 왜 했냐? 예, 그런 좀 생각이 들었고요. 유효 슈팅이 0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축구 대표팀 예. 지금 얘기하시는 건 예, 아니죠? 아니 예. 그거랑 이제 같은 의미로 좀 파악이 저한테는 좀 다가오더라고요. 네. 클린스만 비슷하죠 윤석열 대통령이랑. 어. 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면 지금 클린스만 감독은 사퇴 요구가 지금 그러니까 아니 물밀듯이 너무해요. 나오고 녹색정의당 있어서. 대표님. 아니 클린스만이 선수로서 잘했고 감독으로서 낙제. 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로서 스타 검사. 아니 우리 신년 정치인으로서 대담에 낙제. 집중해서 얘기를 하자고요. 네. 신년 알겠습니다. 대담. 말씀 이어서 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조그마한 파우치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나 설명이 아니라 사과를 듣고 싶어 했는데 그냥 설명만 하셨잖아요. 좀 억울한 피해자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과연 이렇게 하는 게 국민의 민심을 돌릴 뭐 결정적인 계기라고 생각을 했을까? 좀 판단을 잘못한 거 아닌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게 조금 더 분명하게 선을 긋겠다를 유감 표명으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부분인데 감성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그건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많은 뇌물을 받고 선물을 받아가지고 문제된 사람들이 제가 박절하지 못해가지고 매정하게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그럼 다 용서가 돼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하나 더 유감인 판단은 뭐냐면 오늘 아침에 KBS에서 9시 20분에 한 번 더 틀었어요. 이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시청률이 거. 잘 나왔거든요. 8.7%. 네. 예. 네, 뭐 그러면은 뭐 그러겠죠. 예. 근데 국민의힘 후보들이 다 봤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여튼 좀 저도 이해가 조마조마하게 안 돼요. 저도 봤거든요. 봤어요. 조마조마하게 네. 보셨어요, 김재섭 전 왜냐면은 위원장? 이번 신년 대담의 핵심은 결국 그 명품백 사건과 관련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었을 조그만 거라고 파우치. 보고 뭐 조그만 파우치라고 다시 할게요. 그러면 김재섭 전 위원장은 뭐로 그렇게 부르고 얘기하셔야죠. 싶으세요? 저는 파우치로 부르고 싶으세요? 가방으로 부르고 싶으세요? 아니 명품백으로 다 이미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조그만 파우치라고 한다고 뭐 사안의 본질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보고 여하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국민들께서 가장 유념해서 보셨을 것 같고 특히 수도권에서 선거 치르는 국민의힘 후보들은 다음 날 새벽에 나가서 아침 인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슴 졸이며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약간 아차 싶은 건 있었어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 명품백에 대해서 대통령이 조금 더 분명하게 대통령 그 국민들께 설명하고 때로는 사과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유감 표명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저는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과는 분명해야 되잖아요. 대상도 명확해야 되고 어떤 내용으로 잘못했다는지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석 여부가 나뉜다는 것 자체가 명쾌한 사과는 아니었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에서 김의겸 의원은 유감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굉장히 많이 공격했거든요. 그게 무슨 사과냐라는 식으로. 근데 이번 사과도 역시 해석의 여지가 있다라는 점에서 저 역시 대단히 아쉽습니다. 김성희 소장님. 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15% 시청자를 향한 유권자를 향한 휴먼 다큐였다고 생각합니다. 휴먼 다큐. 보도본부에서 제작한 게 아니라 그 제작부서에서 만든 제작부에서 것 만든 같다. 그 교양국에서 만든 휴먼 다큐였죠. 질문 중간 중간에 빌드업을 집어넣는다든지 뭐 사진부터 시작해 옛날 에피소드 등을 동원하면서
한 15% 남짓 남아 있는 것으로 추측되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고통과 아픔도 있으시고 서민 경제 해결을 위해 참 노력을 많이 하시는구나라고 그분들한테 박수 받는 것으로 만족해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애시당초부터 그런 질문들을 하고 싶어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담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기자들하고 기자회견을 했겠죠. 네. 그 자체가 그래서 대통령은 매우 만족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직접 노래하는 장면도 한 번 더 틀어서 이제 그 백악관에서 어떤 이것도 보여주고 또 본인 또 따로 노래하는 영상도 하나 더 보내줘서 연말연시 유튜브가 대통령 마음에서 되게 따뜻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준우 대표, 네. 그 영상에 그 복도에 전직 대통령 초상화 이렇게 있는 장면 있었죠. 제가 본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거기 박근혜, 노태우 이런 분들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 예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너무 예. 적절하네요. 진짜. 아니 박절한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전직 대통령 그 다 파면돼가지고 하거나 이제 그 돼가지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못 받는 분들인데 거기 그림 걸어놓는 게 맞나? 그것도 나라 세금 그래도 들여가지고. 전직 대통령이었잖아요. 아니 그죠? 근데 뭐 따로 뭐 너무 하시는 매정하게 거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얘기가 아니 나는 너무 뭐 세서 그냥 궁금한 건데.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아니, 그러니까 이거 얘기 좀 이거는 해주세요. 결국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녹화였다. 예컨대 그리고 그 어떤 느낌이었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정규제 TV랑 단독으로 인터뷰했던 느낌 같은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질문 받기 싫으니까 단독 인터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아요. 그렇게 사전 녹화라도 해서 설 연휴 직전에 하신 것만 해도 저는 뭐 낙제를 면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 점 때문에 사과드리고 국민 여러분께 의도치 않은 걸로 심려를 끼우쳐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라는 얘기를 명료하게만 했어도 그러면 녹화의 모든 부분이 그래도 상당히 윤색됐을 텐데 그것조차 그렇게 하기 싫으니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낙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냥 보수 결집 제가 보수 결집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대통령 부정평가나 대통령 그 긍정평가 퍼센트보다도 어떤 지표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 높아요. 예. 심지어. 그러니까 요거 다시 맞추는 정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이제 뭐 어떻게 보셨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5글자로 아쉽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아버지가 사과하면 좋은데 그걸 못했으니 이제 아들이 두들겨 맞으면서 총선 때까지 남은 날짜를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들이 누구예요? 국민의힘의 국민의힘. 지도부와 뭐 이런 김재섭 위원장님 같은 한동훈 저도 아들로 포함이 되나요? 사과할 거예요? 제가 사과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제가 사과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했죠. 벌써 10번도 넘게 했죠. 받은 분이 사과해야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왜 받으셨지라고 하는 분들이 왜 사과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멘트를 하셔서 그럼 이거는 말씀드리긴 뭐 현실적으로도 그렇게 뭐 그러면 이제 통하지 않는 얘기다. 국민의힘의 총선 출마하는 후보자들이나 국민의힘 비대위원들이 회의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죄송합니다. 김건희 여사 조그만 파우치백 받은 거 저희 지도부가 한동훈이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뛰어야 되잖아요. 총선을 위해서는. 웃겨요, 하여튼 게. 그러니까 이제 권력 앞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던 김경률 회계사 참여연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때 조국 법무장관 공격할 땐 어마어마했잖아요. 최근에 또 공교롭게도 조국 전 장관이 사모펀드 관련돼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 무슨 대선 자금이라도 마련하는 양 공격을 퍼부어서 이 문제를 일으킬 때만 해도 정말 결기가 있는 양반이라서 주장의 진위 여부는 떠나서 야 저렇게 하시는 분이구나라는 어떤 그런 최소한 존중의 마음은 있었는데 진짜 센 사람 만나면 좀 못하는구나. 김건희 여사라는 진짜 센 사람 앞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걸 보니까 지식인들의 어떤 그 이중성을 보여주는 대목이 아니었나. 뭐가 아쉽고, 그러니까 할 비판을 못 하잖아요. 그러고는 자기가 대신 욕을 먹겠다? 그분이 뭔데요? 뭐 국민의힘 비대위원이니까 대신 욕을 먹겠다는 무슨 비장함을 보인다는 자체가 좀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리둥절해 하실 것 같더라고요. 아부예요, 아부. 아부의 말이에요. 그 KBS 그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KBS 메인 뉴스 앵커인 박장범 앵커가 진행을 했는데 가방을 이야기할 때 파우치, 조그만 백, 그러니까 크기를 강조한 것 같아요. 제 사견으로는 이렇게 표현한 데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방송을 보실 때 이상하다고 느끼셨어요? 아니면 나중에 논란이 되고 나서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다 싶으셨어요? 당연히 이상했어요. 보실 때 기올백이라고 이상했어요? 말을 다 하고 있고 외신 같은 경우에도 다 그렇게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디올 핸드백이라고 말을 했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도 마찬가지로 디올 핸드백이라고 말을 하고 프랑스의 언론도 AFP 통신도 똑같이 디올 백이라고 말하고 럭셔리 디자이너 백이라고까지 말했거든요. 근데 이제 박장범 앵커가 8일 이 뉴스 앵커멘트에서 이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뭐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같은 외신들에서는 파우치라고 쓰기도 했다. 이게 백이냐 파우치냐의 논란은 중요하지 않은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했는데요. 그 이제 중요한 이유는 예전에 이제 큰 종류의 가방 뭐 예를 들면 뭐 에르 뭐 이런 브랜드들에서 예. 나오는 큰 백, 뭐 벌킨 백 이런 것들을 크게 몇 들고 천만 원씩 다니는 게 하는 이제 거. 예. 이 트렌드였다고 하면 요즘 약간 백 크기가 확 줄어들면서 핸드폰에다 겨우 립스틱 정도 넣을 수 있는 크기를 들고 다니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트렌드가 뭘 들고 다니느냐인데 그런 점에서 이 파우치가 딱 어울리는 아이템인 거고 사람들 눈을 딱 잡아 끈다는 점에서 지금 현실에서 굉장히 잘 고른 아이템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청취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우려도 있어요. 파우치면 되는 거야? 뭐 아, 가방이어야만 문제야. 그러니까 파우치냐 백이냐 요 논란으로 가는 건 좀 벗어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뭐 수백만 원짜리 선물을 받으셔서 무리를 일으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면 되잖아요. 저 수백만 원짜리는 맞죠 이제. 네. 맞을 수도 있어요. 크기가 그 자리에서. 작아도. 아 그래요? 아니 그럼 그 언론이 왜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제 너무 격렬한 표현이나 너무 그런 표현은 안 좋을 수 있어요. 뭐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냥 뭐 명품 선물이나 뭐 고가의 선물을 수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과 반감이 되게 큰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도 못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언론이 할 말을 못하는 거 눈치 아닌가 본 거죠, 싶습니다. 눈치. 그러니까 뭐 외국에서 파우치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꼭 수사가 붙잖아요. 디올 파우치라고. 그래서 외신도 다 보시는구나 평소에 부지런하시다. 제가 원래 이것과 관련해서 프랑스 유력 일간지인 리베라시옹에서 인터뷰를 저에게 요청을 맞아요. 해왔는데 제가 거절한 사람입니다. 아, 글로벌로 나아가는 평론가가 되실 수 있었는데. 자칫 잘못해서 묻힐 뻔했는데 안 하기 잘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눈치 보고 기분 안 나쁘게 하려고 단어 선택을 되게 신중하게 한 것 같은데 좀 우스꽝스러워졌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KBS 대담 이야기는 좀 이제 마무리하면서 KBS 재방송까지 했다니까 요 방송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를 거다 내릴 거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별다로 지지율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네, 이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 실망하는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또 반대로 여기서 더 떨어지면은 윤석열 대통령 위험하겠네. 그래서 지지층이 좀 결집할 수도 있어서 그냥 뭐 항상 30% 내외 그 정도의 지지율 기록하지 않을까. 근데 중도층 이상의 반대층에는 정말 더 반대를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를 더 확고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비호감도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더 높아질 수 있죠. 김재섭 전 위원장님. 저는 그 지지율을 그래도 조금 반등시킬 수 있었던 기회였는데 그걸 놓쳐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더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나 제가 아쉬웠던 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사과 표명을 하는 것이 이번 대담의 주요 기대치였을 텐데 맞아요. 그게 이제 좌절됐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아쉬운 점이고 두 번째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담 사이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 가운데서는 매우 좋은 정책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출금리라든지 아니면 자영업자들 중에서 신분증 위조해서 들어가는 그 학생들에 대해서 처벌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대답이긴 했는데 그런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묻혀버렸어요. 그냥 조그마한 명품, 조그마한 파우치였나요? 그러니까 이 지금 뭐 용어 논란, 그 다음에 사과 논란 이걸로 그냥 신년 대담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들은 그런 거죠. 김성애 소장님은 지지율 어떻게 영향을 받을 건지 예측해 보신다면? 아니 지난 1년 동안 통계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 오차 범위 안에서 그냥 횡보하는 지지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다라고 대통령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지율을 올리려고 한 기획이 아니고 보수층에게 나도 나름의 고충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그 말을 보수층이 알아들어서 보수층이 떠나지 않는 정도로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때의 그러니까 탄핵에서 가장 큰 패착은 콘크리트 지지층이 무너지면서 탄핵으로 갔다라고 지금 제가 보기엔 국민의힘 판단하고 있는 거고 대통령실도 그래서 이 15%가 절대로 돌아서지 않게 만들면서도 김건희 여사님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하는
타협선을 찾은 거잖아요. 예, 예. 속의 목적을 달성한 거죠. 알겠습니다. 김준우 대표도 비슷하게 지금 평가하시는 거죠? 네,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도 국민의힘 지지율을 넘어서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보수 대결집 이거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니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해 이럴 얘기를 이제 그거는 막아줬고 그래서 뭐 그냥 보수가 명절을 기해서 이렇게 좀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그냥 그 정도 모멘텀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홍콩 국민들이 지금 광고 듣고 와야 들어와야 돼요? 되군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